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 뻗어나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마스오 가즈야,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스오 가즈야, 차세대 리더 육성 학교, 넥스팅의 설립자이자 인재 육성 전문가, 대학 시절부터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연구하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가운데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눈을 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다. 직장에서는 정년에 대비해야 한다. 급여가 줄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를 상사로 맞이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라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회사를 그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인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지만 삶의 보람을 일하는 보람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50대야말로 순환의 시기다. 그뿐인가? 온갖 마음과 노력을 기울여 키워낸 자식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하나둘 부모 곁을 떠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부모를 간병하거나 떠나보낼 시기가 다가온다. 50부터는 체력적으로 꺾임을 몸소 느낀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 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 자존감도 하락한다. 거기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더해져 인간관계에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50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담긴 선택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당신의 내부에 일어설 힘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50대부터 뻗어나가는 사람과 시들어버리는 사람의 차이를 극명히 나누어 소개한다. 내가 뻗어나가는 사람의 특징으로 든 것은 성공, 돈,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 건강,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의 실현이다. 시들어가던 사람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손에 넣음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삶을 맞이한 사례도 수없이 목격했다. 50 이후에 온전하고 희망에 찬 삶을 지켜내기 위한 힘은 무엇일까? 그 힘은 어디서 찾아내야 하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인생을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감정, 말, 행동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그 과정을 멋지게 치러내야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흔히들 꺾이는 나이라 말하지만 50대는 지금까지 키워온 과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유쾌한 황금기다. 인생의 수학기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해보자. 50대는 반복과 변화의 감수성이 발달하는 나이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부서지고 사라질 운명이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온전한 형태로 우리 곁을 지킬 때 후회 없이 누려야 한다. 만약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곧 저물고 끝맺는 과정이 이어질 것을 예감하고 마땅히 이별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끝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어른답게 헤어질 수가 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물건일 수도, 일상일 수도,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먼 곳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나중의 일을 걱정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 경험에 따르자면 오히려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은 내일을 맞이할 준비에 열중하는 것이 먼저이다.
열심히 준비한 이후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자. 이 단순한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행동에 여유가 생긴다. 이런 여유로운 리듬이 자율신경을 바로잡아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간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일단 내일은 좋은 하루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효율도 오를 것이다. 50대의 우리에게는 아직도 맞이할 내일이 수없이 많다. 그 내일들에 충실할 때 먼 날들 또한 올바른 형태로 자연스레 자리 잡을 것이다. 특히 중년을 지난 시점에는 제대로 농땡이를 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요령이 된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상사에게서 근면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귀가 닳도록 들었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누가 혼이라도 내지 않을까 불안하겠지만, 이제 그런 강박과 이별할 때이다. 시간이 날 때 편히 눕거나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쉬는 것은 훌륭한 습관이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내내 회사를 경영하느라 1년이면 365일 일을 하셨다. 그러다 회갑을 넘길 무렵에는 종종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세상에 눕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바보나 서서 일하는 거지. 아버지를 닮은 나는 20대부터 시간이 빌 때마다 발 마사지를 받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쉬는 습관을 들였다. 당시 일반적인 회사의 근무 수칙을 비추어 보면 불성실한 직원이었을 테지만 자영업자였기에 그런 적극적인 농땡이를 칠 수 있었다. 지금 돌아봐도 그것은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본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생각, 감정, 말, 행동, 이 네 가지를 바꿀 수가 있다. 어떤 사건을 겪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진행되고 이어서 솟아오르는 감정에 좌우되며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고 이에 동반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때 그 사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정돈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리프레이밍이다. 사고의 틀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풍경을 바꿀 수가 있다. 예전에 집에 돌아와서 주차를 하는데 드드득 사는 소리에 놀라 차에서 내렸다. 살펴보니 평소에 아무것도 없었던 위치에 입 간판이 세워져 있어서 차가 제법 길게 긁힌 상황이었다. 점점 분노가 거세지는 걸 느끼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다. 리프레이밍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기도를 한 덕분에 이 정도 작은 사고로 끝난 건지도 몰라. 누가 나를 고탕이라도 먹이려고 간판을 놓았을 리 없잖아. 애초에 주의하지 못한 내 잘못이었어. 이렇게 몇 차례 생각의 틀을 다듬은 후에는 그래,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렇게 소리내어 말했다. 밤이 되어서 목욕물에 몸을 담글 무렵에는 낮에 사건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었다. 이런 리프레이밍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 똑같은 경험인데도 생각의 각도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든 마음의 틀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 기억할 한 가지는 모든 감정과 생각, 말, 행동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50대의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는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다. 인간학을 30년 동안 연구한 내가 누군가가 처세술을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러시아의 대문호 도에프스키는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총살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시베리아 유배로 감형을 받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옥중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인간은 익숙해지는 생물이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그곳에서 살아갈 에너지, 작은 희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가혹한 세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을 찾아내려는 국리는 필요하다. 삶이 무겁고 지칠 때 시들어가는 마음에 물을 뿌려줄 작은 이벤트를 찾아보자. 시베리아의 차디찬 감옥에 갇혔던 도스토옙스키를 떠올려 보면 우리의 선택지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나의 개인적인 목록이다. 아늑한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평이 좋은 식당에서 고등어 구이 정식을 먹는다. 근처의 공원에서 초저녁 산책을 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힘껏 응원한다. 저렴한 술집에서 꼬치구이를 먹으며 기분 좋게 취한다. 우리 모두는 시원한 물 한 컵만큼의 생기를 불어다줄 작은 이벤트가 저마다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순간마다 나에게 선물해주자. 작은 변화를 수시로 만들어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재생으로 이어진다. 작은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이 언젠가 드넓은 밭을 소유하게 되는 법이다. 늦게 피는 꽃도 아름답다. 30년 동안 교육 사업을 해오면서 매년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하나가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그 사람 나름의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이르거나 혹은 느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꽃을 활짝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피었다 지는 경우도 있다. 저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만의 꽃은 반드시 피어난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질까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피운 꽃이 남들보다 초라할까 비교하지도, 꽃이 시들거나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저 나라는 유일무이한 꽃을 만난 감동과 감사를 기억하자. 감정은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담그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회의 시간마다 숫자가 성과가 부족하다는 질책이 돌아온다. 집에 돌아오면 가족의 일상적인 불만과 아이들의 학업 문제 등이 모두 내 탓인 것 마냥 나를 기다리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에 한참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의 신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래쪽에 53세라는 자막이 뜬다. 나와 같은 나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본다. 정치인들과 공무원의 배임, 횡령 사건이 눈에 들어온다.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무슨 짓이야? 이런 분노가 솟구친다. 이렇게 하루만 잘라내어 살펴보더라도 50대의 일상은 피곤하기 그지없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그런 말이 딱 어울리는 것이 50대에 숨길 수 없는 상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꺾일 때는 부담스럽거나 괴로운 상황으로부터 시야를 객관적으로 넓혀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황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감정에 한 발을 풍덩 담근 다음 시원하게 빼내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 그 감정 속에서 헤엄치며 온몸을 적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어두운 부분에 짓눌려 괴로워하곤 한다. 누구에게나 내보일 수 있는 밝고 건강한 부분뿐만 아니라 음침하고 편협한 부분까지도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흐르는 시냇물에도 맑은 곳과 탁한 곳이 함께 있기 마련이다. 선도 악도 인간의 한 측면이며 그것이 인생이다. 포용과 용서는 타인에게만 발휘해야 될 덕목이 아니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있는 50대가 될 필요가 있다. 나도 어떤 날에는 나의 지난 실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다. 이런 날이면 방과 사유상을 떠올린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포용해 주는 듯이 느껴지는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소. 아수라장을 극복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애로운 얼굴을 생각하면 애써 살아낸 내 지난 날들의 위로가 깃든다. 나의 쉰을 넘겨도 만남의 양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 이상의 만남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부터는 밖으로 열린 창을 조금 닫는 편이 더 균형에 맞는다. 어느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두 가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도 더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다. 그러니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자. 그들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어쩌면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독감을 견뎌내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반려자와 결혼한 지 20년 이상이 흘러 어느덧 서로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 자녀들도 성장해서 물리적으로 독립을 했거나 설령 같이 살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한 상태이다. 예전처럼 붙어 앉아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어진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반려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자식들, 언제까지 간병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 기약이 없는 부모. 지금 당장은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무엇을 먹었어도 맛있었다. 무엇을 봐도 즐거웠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느낄 때는 언제나 네가 곁에 있었다.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시인이자 화가 오노가스 히코가 쓴 말이다. 쉰이라는 나이에 가족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매 순간 손잡고 복닥거리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이유가 아닐까. 가족에게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지만 그러다가는 이후의 인생에 후회가 남을지도 모른다. 내 경험상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를 나누거나 언쟁을 할 때 잠깐 네 말이 틀렸어. 내 말을 먼저 들어봐. 이런 식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약 거꾸로 이런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 아니야. 네 생각을 먼저 들려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나라고. 반려자든 아들, 딸이든 부모든 상대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일 때
더 많은 대화가 오가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해진다. 가족만의 맛집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들르는 가족 행사를 만드는 방법도 추천한다. 우리 가족의 경우 집 근처 닭꼬치집을 정기적으로 찾는다. 이날만큼은 배불리 식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누고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 가족은 그 닭꼬치 집을 볼 때마다 가족의 시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네가 있었기에 좋았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 그 직업을, 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인생이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50대의 특징이다. 지나온 길은 갖은 미련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공부한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 모든 깨달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이다. 55세의 생일 아침,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를 돌아봐도 역시 나한테는 이 길밖에 없어. 나는 18살 무렵부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역시 그 길이 나에게 최선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50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수많은 집착을 내려놓기에 적합한 나이다. 과거의 자신, 오늘의 자신에게 나는 지금 최선의 길을 걷고 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해주자. 둔감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를 보자. 신기하게도 어떤 이들은 타고나기를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인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한다. 일본에서 만담 열풍을 일으킨 탤런트 시마다 요시키가 그런 경우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극 무대에 서거나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할 때 긴장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세상을 그런 태도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가뿐할까? 물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으니 제멋대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타인의 평가는 상관없이 자기 방식을 밀고 나가는 이들, 남들의 반응에 둔감한 사람이 뛰어난 성과를 내곤 한다. 지금껏 남들 눈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렇다면 50세를 넘긴 나이에는 슬슬 타인의 시야에서 스스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최대한 나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 집중해보자. 타인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내가 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SNS의 좋아요 횟수보다 더 본질적인 내 것에 시선을 돌릴 때이다. 나이가 들면서 손해를 선택할 줄 아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들에게 먼저 타라고 한 발 물러서는 사람, 소소한 이익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이 더 큰 몫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 누군가의 실수를 함께 책임지고자 나서는 사람, 이런 이들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손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불안한 사람일수록 손익계산에 몰두한다. 50이 넘는 나이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아야 안도하고 작은 불편함조차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들의 삶에는 열매가 맺힐 겨를이 없다. 향기를 담은 예쁜 꽃도 결코 피우지 못할 것이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하고 완악해 보이기 마련이다.
자신의 손익을 초월해 사회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실 맺는 모습을 나는 수없이 지켜보았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길가에 쓰러진 쓰레기를 슬쩍 줍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들기 위해 나 역시 노력하는 중이다. 이를 인생에 끼어든 고통이라 여기면 마치 오셀로 게임처럼 흰색 말들이 하나하나 뒤집혀 검은색이 되고 만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인생 전체가 검은색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살아가는 일이란 어떻게든 잘 추스려 붙들고 가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다. 검게 변한 말은 도려낼 것이 아니라 다시 뒤집어서 쓸 만한 악언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큰 위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럴 때마다 이제 다 때려치울까? 이런 마음이 불쑥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경영자가 사업으로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령 수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둘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일은 인생의 활동, 그 자체라고 한다면 50대부터는 내가 정말 원하고 즐기는 것을 일로 삼을 때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 일로 돈을 벌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능숙해질수록 사회적 가치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열의가 있느냐가 50대의 가장 큰 과제가 된다. 경영자 입장에서 한 가지 귀뜸을 하자면 어떤 일이든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혼자 하는 일이든 동료들과 함께 하는 일이든 마찬가지다. 물건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도, 운반하는 일도, 무언가를 사거나 평가하는 일도 모두 사람이 주체가 된다. 백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 나는 26 나이에 창업을 했다.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았다. 조바심을 느끼던 차에 가업인 기계장치 제조 일을 돕게 되었다. 당시 사장이었던 아버지가 은퇴하는 바람에 나도 승계자 후보 중 한 명이 된 것이다. 문제는 말이 승계자 후보지 뚜렷한 업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가족 간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그저 직함만 받았을 뿐이다. 회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끝나버리기 일쑤였으며 맡은 팀도 없이 그저 회사에 출근했다가 별다른 일 없이 퇴근하기를 반복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활용했다.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선의 가르침, 중국을 비롯한 동양고전, 명상 수련원, 그 밖의 교육과 경제와 그와 관련된 온갖 포럼을 섭렵했다. 생각해보면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에 한 번, 마땅히 할 일이 없던 그때야말로 하늘이 준 자유시간이었던 셈이다. 당시에는 괴롭고 비참한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고맙기까지 하다. 이때 공부했던 것들이 현재 하고 있는 강연과 연수, 교육 사업의 중요한 콘텐츠가 되었으니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다. 50대의 나이에는 은퇴나 휴직 등으로 인생의 휴지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낙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일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해보자.
그 시간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50대는 조금 덜하는 마음을 아직 잠재워서는 안 되는 나이다. 조금 더 사람들 앞에 서자. 조금 더 열심히 놀자. 조금 더 진심으로 사랑하자. 조금 더 열성적으로 일하자.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마음을 잃는 순간 50대는 쉽게 운둔자 같은 유형이 되고 만다. 아직도 생기 있는 정신과 육체를 활용해서 성과를 올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보자. 지금이야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50, 어떻게 더 찬란하게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부터 뻗어나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마스오 가즈야,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스오 가즈야, 차세대 리더 육성 학교, 넥스팅의 설립자이자 인재 육성 전문가, 대학 시절부터 동서양의 사상가들을 연구하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가운데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에 눈을 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다. 직장에서는 정년에 대비해야 한다. 급여가 줄기도 하고 때로는 동료를 상사로 맞이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한다.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라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회사를 그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인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지만 삶의 보람을 일하는 보람으로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50대야말로 순환의 시기다. 그뿐인가? 온갖 마음과 노력을 기울여 키워낸 자식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하나둘 부모 곁을 떠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부모를 간병하거나 떠나보낼 시기가 다가온다. 50부터는 체력적으로 꺾임을 몸소 느낀다.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몸 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 자존감도 하락한다. 거기에 경제적인 불안감이 더해져 인간관계에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50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이 담긴 선택지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당신의 내부에 일어설 힘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50대부터 뻗어나가는 사람과 시들어버리는 사람의 차이를 극명히 나누어 소개한다. 내가 뻗어나가는 사람의 특징으로 든 것은 성공, 돈, 명예가 아닌 좋은 인간관계, 건강, 마음의 평안함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의 실현이다. 시들어가던 사람이 이 세 가지 선물을 손에 넣음으로써 완전히 달라진 삶을 맞이한 사례도 수없이 목격했다. 50 이후에 온전하고 희망에 찬 삶을 지켜내기 위한 힘은 무엇일까? 그 힘은 어디서 찾아내야 하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인생을 바라보는 사고방식과 감정, 말, 행동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 그 과정을 멋지게 치러내야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흔히들 꺾이는 나이라 말하지만 50대는 지금까지 키워온 과실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유쾌한 황금기다. 인생의 수학기를 기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해보자. 50대는 반복과 변화의 감수성이 발달하는 나이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부서지고 사라질 운명이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온전한 형태로 우리 곁을 지킬 때 후회 없이 누려야 한다. 만약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곧 저물고 끝맺는 과정이 이어질 것을 예감하고 마땅히 이별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끝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어른답게 헤어질 수가 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물건일 수도, 일상일 수도, 나 자신일 수도 있다. 먼 곳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일을 걱정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 경험에 따르자면 오히려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은 내일을 맞이할 준비에 열중하는 것이 먼저이다. 열심히 준비한 이후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자. 이 단순한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행동에 여유가 생긴다. 이런 여유로운 리듬이 자율신경을 바로잡아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간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일단 내일은 좋은 하루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효율도 오를 것이다. 50대의 우리에게는 아직도 맞이할 내일이 수없이 많다. 그 내일들에 충실할 때 먼 날들 또한 올바른 형태로 자연스레 자리 잡을 것이다. 특히 중년을 지난 시점에는 제대로 농땡이를 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요령이 된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상사에게서 근면함과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귀가 닳도록 들었겠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누가 혼이라도 내지 않을까 불안하겠지만 이제 그런 강박과 이별할 때이다. 시간이 날 때 편히 눕거나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쉬는 것은 훌륭한 습관이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내내 회사를 경영하느라 1년이면 365일 일을 하셨다. 그러다 회갑을 넘길 무렵에는 종종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셨다. 세상에 눕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밥이나 서서 일하는 거지. 아버지를 닮은 나는 20대부터 시간이 빌 때마다 발 마사지를 받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쉬는 습관을 들였다. 당시 일반적인 회사의 근무 수칙을 비추어 보면 불성실한 직원이었을 테지만 자영업자였기에 그런 적극적인 농땡이를 칠 수 있었다. 지금 돌아봐도 그것은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본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생각, 감정, 말, 행동, 이 네 가지를 바꿀 수가 있다. 어떤 사건을 겪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진행되고 이어서 솟아오르는 감정에 좌우되며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고 이에 동반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때 그 사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정돈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리프레이밍이다. 사고의 틀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풍경을 바꿀 수가 있다. 예전에 집에 돌아와서 주차를 하는데 드드득 사는 소리에 놀라 차에서 내렸다. 살펴보니 평소에 아무것도 없었던 위치에 입 간판이 세워져 있어서 차가 제법 길게 긁힌 상황이었다.
점점 분노가 거세지는 걸 느끼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다. 리프 레이밍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기도를 한 덕분에 이 정도 작은 사고로 끝난 건지도 몰라. 누가 나를 고탕이라도 먹이려고 간판을 놓았을 리 없잖아. 애초에 주의하지 못한 내 잘못이었어. 이렇게 몇 차례 생각의 틀을 다듬은 후에는 그래,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이렇게 소리내어 말했다. 밤이 되어서 목욕물에 몸을 담글 무렵에는 낮에 사건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었다. 이런 리프 레이밍을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한다. 똑같은 경험인데도 생각의 각도를 어떻게 트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든 마음의 틀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 기억할 한 가지는 모든 감정과 생각, 말, 행동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50대의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는 온전히 당신의 책임이다. 인간학을 30년 동안 연구한 내가 누군가가 처세술을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작은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러시아의 대문호 도에프스키는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사형 판결을 받고 총살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시베리아 유배로 감형을 받았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는 옥중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인간은 익숙해지는 생물이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그곳에서 살아갈 에너지, 작은 희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 가혹한 세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을 찾아내려는 국리는 필요하다. 삶이 무겁고 지칠 때 시들어가는 마음에 물을 뿌려줄 작은 이벤트를 찾아보자. 시베리아의 차디찬 감옥에 갇혔던 도스토옙스키를 떠올려 보면 우리의 선택지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넓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나의 개인적인 목록이다. 아늑한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평이 좋은 식당에서 고등어 구이 정식을 먹는다. 근처의 공원에서 초저녁 산책을 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힘껏 응원한다. 저렴한 술집에서 꼬치구이를 먹으며 기분 좋게 취한다. 우리 모두는 시원한 물 한 컵만큼의 생기를 불어다 줄 작은 이벤트가 저마다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순간마다 나에게 선물해주자. 작은 변화를 수시로 만들어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재생으로 이어진다. 작은 씨앗을 계속 뿌리는 사람이 언젠가 드넓은 밭을 소유하게 되는 법이다. 늦게 피는 꽃도 아름답다. 30년 동안 교육 사업을 해오면서 매년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하나가 있다. 누구나 언젠가는 그 사람 나름의 꽃을 피운다. 꽃을 피우는 시기가 이르거나 혹은 느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꽃을 활짝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피었다 지는 경우도 있다. 저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만의 꽃은 반드시 피어난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난 이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질까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피운 꽃이 남들보다 초라할까 비교하지도, 꽃이 시들거나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저 나라는
유일무이한 꽃을 만난 감동과 감사를 기억하자. 감정은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담그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회의 시간마다 숫자가 성과가 부족하다는 질책이 돌아온다. 집에 돌아오면 가족의 일상적인 불만과 아이들의 학업 문제 등이 모두 내 탓인 것 마냥 나를 기다리고 있다. 텔레비전 뉴스에 한참 나이 들어 보이는 중년의 신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래쪽에 53세라는 자막이 뜬다. 나와 같은 나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란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본다. 정치인들과 공무원의 배임, 횡령 사건이 눈에 들어온다.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무슨 짓이야? 이런 분노가 솟구친다. 이렇게 하루만 잘라내어 살펴보더라도 50대의 일상은 피곤하기 그지없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그런 말이 딱 어울리는 것이 50대에 숨길 수 없는 상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꺾일 때는 부담스럽거나 괴로운 상황으로부터 시야를 객관적으로 넓혀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황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감정에 한 발을 풍덩 담근 다음 시원하게 빼내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 그 감정 속에서 헤엄치며 온몸을 적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어두운 부분에 짓눌려 괴로워하곤 한다. 누구에게나 내보일 수 있는 밝고 건강한 부분뿐만 아니라 음침하고 편협한 부분까지도 자신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흐르는 시냇물에도 맑은 곳과 탁한 곳이 함께 있기 마련이다. 선도 악도 인간의 한 측면이며 그것이 인생이다. 포용과 용서는 타인에게만 발휘해야 될 덕목이 아니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있는 50대가 될 필요가 있다. 나도 어떤 날에는 나의 지난 실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다. 이런 날이면 방과 사유상을 떠올린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슬픈 일도 전부 포용해 주는 듯이 느껴지는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소. 아수라장을 극복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애로운 얼굴을 생각하면 애써 살아낸 내 지난 날들의 위로가 깃든다. 나의 쉰을 넘겨도 만남의 양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 이상의 만남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이다. 50대부터는 밖으로 열린 창을 조금 닫는 편이 더 균형에 맞는다. 어느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두 가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도 더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다. 그러니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자. 그들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어쩌면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독감을 견뎌내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반려자와 결혼한 지 20년 이상이 흘러 어느덧 서로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된다. 자녀들도 성장해서 물리적으로 독립을 했거나 설령 같이 살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한 상태이다. 예전처럼 붙어 앉아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어진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는 반려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자식들, 언제까지 간병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 기약이 없는 부모. 지금 당장은 짜증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무엇을 먹었어도 맛있었다.
무엇을 봐도 즐거웠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느낄 때는 언제나 네가 곁에 있었다. 사고로 두 팔을 잃은 시인이자 화가 오노가스 히코가 쓴 말이다. 쉰이라는 나이에 가족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매 순간 손잡고 복닥거리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의 이유가 아닐까. 가족에게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지만 그러다가는 이후의 인생에 후회가 남을지도 모른다. 내 경험상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것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를 나누거나 언쟁을 할 때 잠깐 네 말이 틀렸어. 내 말을 먼저 들어봐. 이런 식으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약 거꾸로 이런 대화를 한다면 어떨까? 아니야. 네 생각을 먼저 들려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나라고. 반려자든 아들, 딸이든 부모든 상대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일 때 더 많은 대화가 오가게 되고 함께하는 시간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해진다. 가족만의 맛집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들르는 가족 행사를 만드는 방법도 추천한다. 우리 가족의 경우 집 근처 닭꼬치집을 정기적으로 찾는다. 이날만큼은 배불리 식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누고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 가족은 그 닭꼬치 집을 볼 때마다 가족의 시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네가 있었기에 좋았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또는 그때 그 직업을, 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인생이 더 잘 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50대의 특징이다. 지나온 길은 갖은 미련을 남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공부한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 모든 깨달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이다. 55세의 생일 아침,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를 돌아봐도 역시 나한테는 이 길밖에 없어. 나는 18살 무렵부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역시 그 길이 나에게 최선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50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수많은 집착을 내려놓기에 적합한 나이다. 과거의 자신, 오늘의 자신에게 나는 지금 최선의 길을 걷고 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해주자. 둔감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를 보자. 신기하게도 어떤 이들은 타고나기를 남들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성향인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나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휘한다. 일본에서 만담 열풍을 일으킨 탤런트 시마다 요시키가 그런 경우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연극 무대에 서거나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할 때 긴장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세상을 그런 태도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가뿐할까. 물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으니 제멋대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타인의 평가는 상관없이 자기 방식을 밀고 나가는 이들, 남들의 반응에 둔감한 사람이 뛰어난 성과를 내곤 한다. 지금껏 남들 눈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다. 그렇다면 50세를 넘긴 나이에는 슬슬 타인의 시야에서 스스로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최대한 나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데 집중해보자. 타인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내가 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SNS의 좋아요 횟수보다 더 본질적인 내 것에 시선을 돌릴 때이다. 나이가 들면서 손해를 선택할 줄 아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들에게 먼저 타라고 한 발 물러서는 사람. 소소한 이익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이 더 큰 몫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 누군가의 실수를 함께 책임지고자 나서는 사람. 이런 이들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손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불안한 사람일수록 손익계산에 몰두한다. 50이 넘는 나이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아야 안도하고 작은 불편함조차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들의 삶에는 열매가 맺힐 겨를이 없다. 향기를 담은 예쁜 꽃도 결코 피우지 못할 것이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믿음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하고 완악해 보이기 마련이다. 자신의 손익을 초월해 사회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결실 맺는 모습을 나는 수없이 지켜보았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길가에 쓰러진 쓰레기를 슬쩍 줍는 그런 사람으로 나이 들기 위해 나 역시 노력하는 중이다. 이를 인생에 끼어든 고통이라 여기면 마치 오셀로 게임처럼 흰색 말들이 하나하나 뒤집혀 검은색이 되고만 한다.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인생 전체가 검은색으로 물들어서는 안 된다. 살아가는 일이란 어떻게든 잘 추스려 붙들고 가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다. 검게 변한 말은 도려낼 것이 아니라 다시 뒤집어서 쓸만한 아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큰 위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온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럴 때마다 이제 다 때려치울까? 이런 마음이 불쑥 들기도 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경영자가 사업으로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령 수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둘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일은 인생의 활동, 그 자체라고 한다면 50대부터는 내가 정말 원하고 즐기는 것을 일로 삼을 때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 일로 돈을 벌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능숙해질수록 사회적 가치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열의가 있느냐가 50대의 가장 큰 과제가 된다. 경영자 입장에서 한 가지 귀뜸을 하자면 어떤 일이든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혼자 하는 일이든 동료들과 함께하는 일이든 마찬가지다. 물건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도, 운반하는 일도, 무언가를 사거나 평가하는 일도 모두 사람이 주체가 된다. 백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 나는 26 나이에 창업을 했다.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았다. 조바심을 느끼던 차에 가업인 기계장치 제조 일을 돕게 되었다. 당시 사장이었던 아버지가 은퇴하는 바람에 나도 승계자 후보 중 한 명이 된 것이다. 문제는 말이 승계자 후보지 뚜렷한 업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가족 간의 주도권 싸움 속에서 그저 직함만 받았을 뿐이다. 회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끝나버리기 일쑤였으며 맡은 팀도 없이 그저 회사에 출근했다가
별다른 일 없이 퇴근하기를 반복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활용했다.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온 힐, 선의 가르침, 중국을 비롯한 동양고전, 명상수련원, 그 밖의 교육과 경제와 그와 관련된 온갖 포럼을 섭렵했다. 생각해보면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에 한 번, 마땅히 할 일이 없던 그때야말로 하늘이 준 자유시간이었던 셈이다. 당시에는 괴롭고 비참한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고맙기까지 하다. 이때 공부했던 것들이 현재 하고 있는 강연과 연수, 교육 사업의 중요한 콘텐츠가 되었으니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다. 50대의 나이에는 은퇴나 휴직 등으로 인생의 휴지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때 낙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일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해보자. 그 시간이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50대는 조금 덜하는 마음을 아직 잠재워서는 안 되는 나이다. 조금 더 사람들 앞에 서자. 조금 더 열심히 놀자. 조금 더 진심으로 사랑하자. 조금 더 열성적으로 일하자.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마음을 잃는 순간 50대는 쉽게 운둔자 같은 유형이 되고 만다. 아직도 생기 있는 정신과 육체를 활용해서 성과를 올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보자. 지금이야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는 50, 어떻게 더 찬란하게 뻗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